지방대사는 이제 개념을 조금 더 볼게요. 우리가 지방이, 자, 보세요. 지방세포가 2개 이상 모여있으면 뭐가 되냐면 지방조직이 되죠. 자, 이 지방조직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을 백색 지방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태워주는 갈색 지방 조직. 자, 이 지방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갈색 지방이에요. 주로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등 쪽에 이런데 이 견갑골 주변에가 지방이 전부 다 이 갈색 지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색은 에너지를 뭐예요? 저장하는. 여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태워주는 쪽. 태워주는 조직이죠. 자, 그래서 갈색 지방이 늘어나게 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 조직이 지방 대사가 잘 되려고 하면 무슨 지방이 더 많아야 돼요? 갈색 지방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근데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늘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콜라겐 많이 드시면 이게 늘어나요. 쉽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해독 및 신진대사. 자, 이건 개념을 정리할게요. 해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간, 신장, 그 다음에 폐, 대장, 그 다음에 모든 독소는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혈류순환계, 혈액, 림프, 그 다음에 경락, 경혈. 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죠. 자, 신진대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에티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잘 생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oQ10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해독 및 신진대사의 핵심이 또 뭐냐면 CoQ10이에요. 자, 그래서 간, 신장, 폐, 대장, 피부, 혈액, 림프 모든 조직이 원활해지려고 하면은 CoQ10인데 이런 각 기관들이 이제 해독하는 기관들,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폐, 대장, 피부 이런 것들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간의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고 신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고 폐의 기능이 어때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고 대장도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고 피부도 마찬가지. 혈액, 림프, 경혈.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어때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뭐냐? 콜라겐을 드시면서 CoQ10을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 콜라겐을 드시면서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건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생식기관. 뭘 보고 생식기관이라 그래요? 자, 우리 몸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기관을 뭐라 그래요? 자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난소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난소라 그러죠. 뭐냐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정소라 그러죠. 우리 몸의 모든 생식기관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면 불임이 되겠죠. 여성들은 아이를 못 갖게 되고 남자들은 정자 운동성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생식기관이 왼쪽으로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남자들은 발기부전, 여자들 같은 경우 뭐야? 네, 불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이 못 갖는 애들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정자가 씨 없는 정자예요.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 꼴랑지 있죠. 정자 꼴랑지가 이게 안 움직이는데 운동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 많이 드셔야 돼요. 셀레늄 먹으면요 정자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기도 늘어나요. 그 아연하고 셀레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운동성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은 뭐예요? 콜라겐을 드시는 거. 자, 그 다음에 13번 신경계. 지금 여러분 이걸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 몸에서 신경계를 가장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상하부예요. 자, 그리고 신경계가 무너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부조화를 이루어요. 자, 교감신경이 6, 부교감신경이 4, 7, 3, 8, 2, 9, 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냐면 8대 2 정도. 교감신경이 나를 누르는 이 프레스가 8, 부교감 2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 실적증으로 가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소화흡수 배설이 안 돼요. 호르몬이 갑자기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 갑상선 부신 호르몬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율신경 실적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간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예민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계 문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네가 밸런스가 무너졌다. 근데 이걸 조절해주는 기능을 조절해주는 것도 결론은 뭐예요? 근본 물질이 콜라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라인만 딱 보면 노화되고 퇴화된 것부터 상담하셔도 돼요.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쓱 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뇨기관이 아니라 이건 폐예요. 네. 폐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가면 폐의 기능이 이제 떨어진 걸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폐 쪽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생식기관하고 관련된 것이 부인과 질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자, 여러분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증이에요, 결국은. 자, 맨 밑에 보시면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질량계수 나오죠? 네. 자, 114페이지. 자, 부인과 질환 분석에서 공통 분모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염증. 뭐라고요? 염증. 염증이 나온 게 다섯 번째, 질량계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골반 염증성 질환. 네, 골반 염증성 질환계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부속기염. 네. 그 다음에 자궁경부염. 다 염증이죠. 그 다음에 난소 낭종계수. 이것도 이제 물혹에 관련된 거니까. 자, 이 질환 전체를 공통 분모로 하나로 뽑아라면 뭐예요? 염증. 이 자궁하고 난소의 부속기에 다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 나타나는 염증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균, 바이러스예요. 자,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가 왜 침투하기 쉽냐? 생식기하고 항문의 사이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이 골반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자궁경부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자, 자궁경부염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뭐 18번 지금 밝혀진 게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파틸로마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 16, 18은 뭐예요? 그 번호를 붙인 거죠. 그 바이러스 번호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게 찾아보시면 파틸로마 바이러스 아마 이렇게 뭐죠? 찾아보시면 인유종 바이러스 발견된 이름이 파틸로마 바이러스 아마 이렇게 발견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거나 이게 나중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돼요. 그럼 염증에서 결국 뭐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세균하고 바이러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죽이는 약은 NK세포예요. 우리 몸이 면역세포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바이러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죠. 나를 지켜주는 건 뭐냐면 면역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역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을 상승시켜주는 젤슈츠,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위노겐, 그 다음에 듀오 이런 거를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번에 지오십하고 이제 콜라겐, 위노겐만 드시면 돼요. 한 방에 그냥 다. 지오십이 이번에 강력한 면역이잖아요. 뇌, 눈, 심장, 염증을 낮춰주고 면역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이 왔어요. 대박이가 왔어요. 자궁경부염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궁경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그럼 그게 저기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무슨 뭐 성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자궁경부염이 오르는 원인 중에가 이제 뭐죠? 이제 성관계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냐 다른 뭐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맞다 어쨌다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자궁경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무료로 맞춰주잖아요. 근데 맞으면 안 돼요. 네, 맞게 되면 이제 메틸수에 의해서 약간 중추신경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자궁경부염 주사 절대로 하시면. 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염증성 질환을 고객한테 그럼 늘어나면 염증 기술을 낮춰야 되죠. 그럼 세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게 셀레늄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파워카테인, 젤슈츠,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으라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걸 쉽게 가자고요.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죠. 너무 꽉 찌는 옷을 입는다든가 습해서 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셀레늄이 들어있는 거. 파워카테인, 젤슈츠, 리스토레이트. 선생님, 네. 많이 피곤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여성분들도 불량 기술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쵸. 특히 스트레스 과로에 시달리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염증뿐만 아니라 여성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이에요. 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고 하면 시상하부에서 이 뭐냐면 성 호르몬을 만들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뇌 하수체에서 이 뭐냐면 난포 형성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게 뭘로 표현 있냐면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뭐가 시작하면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뭐가 시작이 돼요?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한테 뭘 알려주냐? 갱년기 장애의 특징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 갱년기 장애는 보통 몇 세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성들이 3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5세부터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55세 정도 되면 거의 생리가 끊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끊기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55세를 기점으로 생리가 끊겨서 폐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골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동맥경에 오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소플라본이 50mg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G50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염증 개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서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장애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물질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갱년기 장애가 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소플라본 50mg가 어디 들어있다? G50에 들어있다. 먹으면서 관리를 해라고 하면 돼요. 뭐가 줄어들었을 때? 여성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
이게 간단하게 가자고요. 고객한테 너무 어렵게 가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서 호르몬 대체요법 한다고 해갖고 막 약을 먹잖아요. 합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어때요? 유방암 난소암에 문제가 오잖아요. 고객님, 대두 식물에서 추출한 이거를 거기 보면 소이 프로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소이, 그 대두에서 분리 추출한 성성 자극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일종입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이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마찬가지죠. 성칭 상산 자극. 그냥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남성들. 남성 호르몬도 있죠. 여성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여성 호르몬 뭐라 그래요?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선생님 집에 가서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뭘 헷갈려 하시냐면 여성의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뭐 프로게스틴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자, 이 에스트로겐이 뭐냐면 줄어들면 뭐가 돼요? 갱년기 장애로 가죠. 그럼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 들으면 갱년기 장애, 남자들은 뭐가 줄어들면서 갱년기 장애가 와요? 테스토스테론. 요게 줄어들면서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여성화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남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의 갱년기 장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얼굴 앞면 홍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홍조 현상. 그 다음에 심계양진.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땀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거칠어져. 우울증이 와. 질감저증이 와. 모든 게 살기가 싫어. 아, 여성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속된 말로 미치고 펄쩍 뛴다 그래요. 이런 증상들이 오면. 이게 갑상선 호르몬하고 연결돼요. 아니, 갑상선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갱년기 장애의 특징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갑상선 호르몬까지 줄어들면 더 심하게 연결을 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이 어디에서도 만들어지냐? 부신 피질에서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상담할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뭐예요? 부시예요. 예. 여기 보면 에드가 그리스어로 하면 가까이 있다고, 네노가 뭐냐면 신장이에요. 신장 가까이 있는 놈이잖아요. 아드레노. 예, 그래서 이거를 부신이라 그래요. 아드레노. 심장 예. 심장. 네노가 신장이에요. 그래서 뭐 아드레날린, 그러면 신장 안에 부신에서 나오는 놈 그 뜻이에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장에 가까이 있는 놈이 부신이니까 원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부하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부자가 부신할 때 부자 있잖아요. 요게 버금 부자예요. 으뜸원 버금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신장 그 뜻이에요. 여기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놈, 요것도 두 번째 신장이라고 해석을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신장이 부가적으로 딸려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게 신장 가까이 있다 해서 뭐 아드레날 뭐 해가지고 부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자,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부신에서, 피질에서 만들어진 거, 지난번에 제가 3개 설명했죠. 토리층, 다발층, 네, 그물층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 그물층에서 만들어진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드로겐 중에 DHEA라는 항노화 호르몬이 있는데, 요게 우리 몸에서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매개체예요. 요 놈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테스토스테론. 요 놈이 나중에 에스트로겐.
원래 이게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면 뭐 에스트라디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호르몬 밸런스 책에 보면 이게 이 기전 말고 이게 좀 더 복잡한 기전이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자,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 요게 항노화 호르몬에 작용을 해요. 노화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명 해충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주도되면 사람이 노화되죠. 네. 기능이 퇴화되면서 막 헬레레해지잖아요. 아, 여성 호르몬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이상하게 바뀌죠. 네네. 자, 그렇듯이 DHEA를 해충 호르몬이라 하는 이유가 성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성들이 나중에 그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면 부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액티바이즈, 제슈츠를 충분히 먹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비타민 C가 왜 중요해요? 라고 그러면 호르몬에 관여하거든요. 특히 부신 호르몬이. 네. 그래서 여러분 부신 호르몬에 관여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모들을 쭉 해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하면은 네. 갱년기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나요?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일리가 많죠. 왜 그러냐면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 시켜주니까 농도를 일정하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었다. 갱년기 장애가 시작됐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S.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이소플라본.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G50.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적분비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위에서 보면 락틴.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락트 있죠, 이거. 락이라는 게 뭐냐면 젖당, 젖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분비를 IN 이렇게 붙어 있는 거나 촉진시키는 물질이란 그런 뜻이에요. 인슐린 하니까 인이 붙잖아요. 프로락틴 하니까 인이 붙잖아요. 인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니은 IN이라고 붙은 거는 뭐냐면 촉진시키는 물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락틴은 뭐냐면 젖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락틴이 뭐냐면 실제로 젖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인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성행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줄어들면 있잖아요. 남편이 남의 편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줄어들면은 실질적으로 성행위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재보시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옛날에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뭐냐면 아내가 그 뭐지 갑자기 샤워를 하면 남편들이 긴장한다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이게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여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뭐예요? 이게 프롤락틴이 줄어든 케이스예요.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동돼서 이렇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성선 자극 호르몬 이거를 여러분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줄어든 케이스가 많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프롤락틴이 유독 줄어들었다 그러면 빨리 갱년기 장애 온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 그래서 부분을 이소플라본 GOC를 먹어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 그냥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GOC를 먹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가자는 거예요. 공부는 깊이하고 설명을 아주 심플하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성 질환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유방적으로 가면 여러분 여기에도 딱 공통되는 분모가 뭐냐면 염증이란 말이 많이 떠요. 봐보세요. 급성 유방염, 만성 유방염, 그 다음에 섬유선적 이런 게 뜨잖아요. 자, 여러분이 자 100 유방 분석 보고서도
몇 페이지요? 117페이지. 자, 부인과 질환하고 이거하고 항상 연동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유방암, 난소암 오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질환의 가장 근본 물질은 환경 호르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이 갱년기 장애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30대 초반에 얘가 줄어들었다. 그건 뭐예요? 환경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50대 이후에 줄어들었다. 그거는 갱년기 장애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근본적인 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염증은 급성염증이든 만성염증이든 낭종이든 표시가 전부 정상 범위에서 어디로 표시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몸 안에 그 세포에 뭐가 늘어난 거예요? 염증이 늘어나겠죠. 급성이면 급하게 늘어난 거고 만성이면 진행 중인 거고. 자, 그러면 여성들은요, 원래 그 부인과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재는 그 스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우리가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은 그 부분만 조립 검사를 해가지고 센서로 이 사람이 악성이다 뭐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호르몬 밸런스가 왜 깨지냐면 대부분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왜? 샴푸, 린스, 화장품 모든 게 전부 다 이미 배변 활성제가 몸에 축적이 돼 있다가 30대 이후 특히 몇 대 나오냐 40대 50대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뭐예요? 언제 제일 수술 많이 해요? 40, 50대 때 유방암, 난소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제일 수술 많이 하잖아요. 요즘 자궁 적출한 사람들 너무 많죠. 전부 다 이게 같이 연동돼서 아프니까 그래요. 갑상선 수술하면 다음에 무슨 수술해요? 유방암. 유방암 수술하면 무슨 수술해요? 난소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자궁 적출. 싹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아로마 오일 갖고 상체 마사지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유방암 오일이거든요. 그건 합성 오일을 많이 쓰시는 합성 거예요. 오일을 내서 유기농을 안 써서. 유기농 안 그게 쓰고. 엄청 비싸잖아요. 유기농 오일은요. 네. 근데 일반 피부샵에서 마사지를 등 마사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슨앤존슨이 쓰는 그 아로마 오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화장품에서 석유 정제 단계 맨 마지막에 나온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되죠. 캐리어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나 아니면은 코코넛 오일, 그 MCT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캐리어 오일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일반 피부샵에서 그래서 문제가 등 생기는 마사지 거죠. 많이 해주고 근데 저렴한 오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피부에 문제 독성이 쌓여서 마사지 제거까지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뇌 성능이 다 열리면서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 그래서 특히 여기 염증이 생겨나고 낭종이 생겨난 이유가 아까 말한 그 뭐냐면 광물성 미네랄 오일. 제가 이거 상담하다가 물어보면 샵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마사지를 받으셨대. 그러니까 뭐 유방암 뭐 이런 게 오셨더라고요. 왜 그랬지 봤더니 이 뭐냐면 그런 데 있는 것이 전부 광물성 미네랄 오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석유 정제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석유 찌꺼기예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호바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몸에 바르는 오일은 그런 천연 오일들을 쓰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여성들이 대부분 염증이 똑같아요. 갑상선, 유방암, 난소암 다 이런 쪽이니까 고객하고 상담할 때 염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환경 호르몬이냐 갱년기 장애냐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짜증이 많이 난 거는 대부분 갱년기 장애예요. 막 열이 후끈후끈 오르고 그 다음 막 갑자기 가슴이 존슨은 답답해요. 존슨 보디샵 저기 있잖아요. 보습제 같은 거 안 좋네. 네, 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걸 이해를 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시간이 가니까 같이 해버리죠. 월경주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월경주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여기 적어져 있구나. 안 적어져. 거기 보시면 배란기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남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요. 자, 남포세포가 이 난소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정자하고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난포 안에 들어있는 이게 난자가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황체라는 게 돼. 그 호르몬이 황체 호르몬이야. 그게 뭐냐면 프로게스테론이야. 자, 결국은 여러분,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다가 아이를 착상이 안 되니까 어때요? 벽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경이 시작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려고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결론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호르몬 밸런스가 틀어지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 굳이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모르셔도 돼. 베타 호르몬이 뭐고 단백질 반응이 뭐고 다른 단백질이 뭐고. 자, 근데 적혈구 침강 속도는 있죠. 네.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주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원에서 염증을 재는 하나의 수치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호르몬 밸런스를 가장 맞춰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임기.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G50이라든가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슈 이런 걸 충분히 먹여주시고 이해되셨어요? 이미 염증이 있는 분들도 네, 제슈츠나 G50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왜 생겨나냐면요,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제일 주범이에요. 스트레스를 딱 받아버리면요, 여성 생리 주기가 어때요? 일단은 빨라졌다, 늦어졌다. 불규칙이 돼요. 그리고 그거 산다면 뭐냐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물어보시면 돼요. 생리 주기에 정확하냐, 일정하냐만 물어보세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생리 주기에 일정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전립선하고 경혈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게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이제 여성 호르몬 바뀔 때 아로마타제라는 방향 뭐냐면 효소가 있어요. 여기 효소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전립선을 고객한테 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전부 전립선 비대증 약 먹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 약이 알파 차단제라는 무슨 테라조신 무슨 조신이라는 그 약을 많이 먹어요. 그 기전하고 그 관계, 그 다음에 경혈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